반갑습니다. 더쇼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으나 장 중반부터 무너져 내리는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장이다. 아직 뭐 나스닥이 조정의 시작이다. 이런 징후까지는 아닌데 워낙에 최고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나온 뉴스로는 이스라엘 트럼프 평화 구상 첫 단계 즉각 이행 준비, 네타냐후 총리실 성명, 네타냐후랑 뭐 러시아랑 같이 좀 하지 왜 자꾸만 혼자서만 하느냐, 반쪽짜리 이행 준비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명확하게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면은 약간의 증시의 상승 동력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29일 당일치기 방한 검토. 트럼프가 한국에 오면은 아무래도 국장에는 훈풍이 또 한 번 몰아칠 수가 근데 29일은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 전에 약간의 기대감은 생길 수가 있겠다. 국장이에요. S&P 맵을 보면은 어제는 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태고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었던 금융주와 헬스케어 쪽의 돈이 순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기술주로 몰렸던 돈이 이제는 금융주와 헬스케어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올리려면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 그동안 못 올랐던 소외 섹터로 자금이 흩뿌려지면서 여전히 강세의 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좀 좋지 않았는데 기술주가 한 주로 보면은 나름대로의 괜찮았어요. 원래 증시는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멀리서 우리가 좀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분명히 희극인 기간이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크게 올라졌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가까이서 봤는데 이제 비극이었고 좀 멀리서 주간으로 봐도 비극이다. 이 개슬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쨌든 뭐 이런 종목도 있긴 하지만 테슬라도 많이 오르고서 크게 내린 것이고 우리가 증시를 좀 길게 봐야 된다. 챗 GPT와 함께하는 주간 전망의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는 역사적으로 10년간 상승이 6번, 하락이 4번, 평균 0.8% 상승의 주간이었는데 역시나 주봉 1.21% 상승. 굉장히 괜찮은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번 봐야겠죠. 다음 주는 여전히 셧다운이 진행 중인 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의 다음 주 기간의 상승률은 상승이 9번, 하락이 1번. 이 하락 1번의 주간은 역시나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던 그 시기 빼고는 전부 다 상승.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니까 관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다음 주는 10년간 계속 올랐던 주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바로 9월 22일, 26일 주차. 이때가 상승이 한 번도 없었고 하락이 10번, 100%의 확률로 지난 10년간 하락한 주였죠. 그리고 결과는 역시나 종가 한 주간 마이너스 0.56%로 25년도 이 확률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2주 전이죠. 이 주간에서 주 초반은 좋았어요. 주 초반에 좋았다가 갑자기 주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한 주였죠. 그렇다면은 다음 주도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좋은 한 주인데 주 초반에 내리다가 주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렇게 오르는 이런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좀 뇌피셜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10년간의 통계에서 좀 좋은 한 주였다. 그리고 10월은 10년간 어쨌든 상승이 많았던 달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5월부터 지금까지 모든 달이 상승으로 끝나서 10월도 상승으로 끝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11월 달이 역사적으로 제일 좋은 달이거든요. 그런데 10월도 상승하고 그럼 11월도 상승하고 계속 상승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월도 상승하면은 11월에 하락하는 건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AI 버블의 장이기 때문에 쳐내리면은 산다. 기승전 줍줍.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멤버십 영상에선 제 개인적인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으니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플랜은 더 시즌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하루하루는 자주 틀려요. 중장기적으로 전부 다 맞춰왔다. 다른 멤버십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공포지수는 54. 증시는 내렸는데 공포지수는 오히려 소폭 올랐다. 마탱이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가. 그래도 참고는 해보겠다. 푸드앤콜옵션 0.59. 굉장히 낮은 거죠. 콜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 어쩌면 반어적으로 세배 레버리지 같은 고변동성의 종목들은 약간의 부분 익절이 필요한 구간이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량 익절하면 다시 재진입 못하니까 부분 익절.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키움전사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테슬라 내가 건들지 말라 그랬지. 키움전사. 테슬라 지금 살 때가 아니라니까. 테슬라는 키움전사 순매수에 테슬라 숏이 올라갔을 때 그때 사야 테슬라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 팔란티어 테크의 약간의 언론에 의한 악재가 떴죠. 슬슬 매력적인 구간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키움전사가 미친 듯이 하길래 팔란티어 테크의 줍줍을 쉬었습니다. 팔란티어 2배짜리가 4, 5위에 아주 팔란티어
총출동하네요. 월가의 세력들은 개미가 극도로 몰릴 때는 그 종목을 올려주지 않는다. 조금 며칠 뒤에 추가적으로 더 내리면 팔란티어를 재공략할 때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주간 순매수 우리 비트마인의 나라 대한민국 여전히 비트마인 1위고요. 메타가 좀 새롭게 올라오는 모습. 메타가 최근에 상당히 내리고 있죠. 월간 순매수에서도 TSLL 월간 순매수에서 비트마인이 1위였는데 TSLL이 1위로 올라와주면서 테슬라는 아픔의 시기가 열린 것이다. 다음 주는 셧다운이 여전히 진행되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없어요. 지표 발표가 되는 9시 반이나 11시에 항상 증시가 출렁대는 기억이 있으시죠? 그게 없어서 이제 다음 주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지표가 발표되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언젠간 한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어쨌든 다음 주는 월요일에 IBM 기술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언제나 기술 컨퍼런스는 그 컨퍼런스에서 명확하게 기술 혁신이 없으면은 주가에는 좋지가 않다. 그 기대감으로 최근 IBM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이고요. 막상 컨퍼런스에서 별다른 혁신이 없어. 그러면은 IBM은 또 하락하게 되겠죠. 애플 컨퍼런스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세미콘 웨스트 반도체 산업 전시회죠.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 산업 전시회에서 뭔가 기대치를 넘는 확실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역시나 좀 반도체도 좀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다. 확실하게 좋은 게 나오면은 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주요한 일정 10월 9일 미국 FOMC 9월 달의 회의록이 공개. 지난 9월 달 회의록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연준의 의원과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의원들이 좀 혼재되어 있었는데 트럼프가 심어놓은 마이런 이사 이 사람이 유일하게 빅컷을 주장했었다. 친 트럼프와 파월 측의 의견이 조금 갈리는 회의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제 증시를 오랫동안 보면서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제롬 파월이 단 한 번도 우리의 계좌에 도움을 준 적이 없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인정해야지. AI 버블. 버블은 좋은 거예요. 물론 버블의 끝은 안 좋지만 버블이 있어야 유동성이 생기고 일단은 버블의 기간에는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AI 버블을 인정하고 파월이 개소리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항상 파월은 도움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노무라의 예상치는 조금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음 주는 목요일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금요일에는 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올랐어요. 한 주간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메인 상승의 채널 파란색 음영 하단까지는 내리면은 대략적으로 한 4, 5%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 5%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나스닥의 메인 상승의 채널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도 그것은 건강한 조정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같이 해오신 더 시저의 가족들은 계좌가 지금 올타임 하이기 때문에 4, 5% 정도는 조정을 참아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하단 지점에서 만약에 오면은 추매를 해서 연말에 라스트 댄스를 같이 춘다. 대략적으로 제 계획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닉절을 해서 약간의 수익을 챙기더라도 전략 매도는 좀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으며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가는 매매가 큰 수익을 안겨준다. 그리고 크게 내릴 시 기승전 줍줍. 롱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좀 무서워요, 솔직히. 왜냐면 S&P RSI 71이고요. 나스닥 RSI 72입니다. 주봉의 RSI가 70이 넘는다.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 상품이 굉장히 가열이에요. 역대급 AI 버블의 역사의 순간을 우리는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버블이 아직은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매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큰 수익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매하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이 왔을 시 그때 사는 거지. 지금은 그냥 세배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즐겨야 되는 순간입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약간의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산을 달러로 갖고 있어야 된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원화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는 원화 대비해서 상승하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어요. 달러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니까. 그런데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그냥 달러로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죠.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달러로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골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금은 멈추지 않는다. 엊그저께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으나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어제 또 올랐다. 금은 증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은 올라요. 왜냐? 안전자산으로 회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증시가 활활 타올라도 그냥 올라요. 금이 25년의 대장이니까. 나스닥에 조정이 올 시 금도 조정이 와요. 근데 나스닥의 조정보다는 금의 조정이 조금 더 완만할 거예요. 금 같은 경우는 급등주를 연상케 하는 무빙이 아니거든요. 완만합니다. 그냥 25년에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이 결국에 수익률 면에서는 1위를 차지할 것이다.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이 14.8 라인 이 빨간색 선만 오면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튀게 됩니다. 저번 주에도 근처 오더니 살짝 튀었죠. 물론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빅스가 힘을 응축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빅스가 힘을 응축하고 있다. 물론 빅스 지수가 낮기 때문에 증시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빅스가 응축하고 있다. 숏의 보조지표. 숏은 이 차트를 더 이상 보기가 힘들다. 약간 좀 직감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점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숏은 짧고 롱은 길다. 숏이 이렇게 튀어오를 수도 있겠죠. 튀어오를 수도 있는데 짧게 튀어오르고 다시 완만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숏의 RSI와 스토캐스틱은 진짜 초과매도의 구간. 숏은 짧게 하루 이틀 보는 짧은 트레이딩만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제는 숏이 이제 좀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 키움전사의 ETF 주매수는 TSLR 사지 말랬잖아. 내가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테슬라가 엄청 내렸잖아요. 그 이유가 키움전사가 최근에 테슬라를 안 샀는데 어제 오늘 테슬라를 미친듯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테슬라를 매수를 안 했어요. 키움전사 반대로 하면은 중간 이상은 간다. 근데 왜 금을 자꾸만 사고 있지? 키움전사가? 이러면 좀 곤란한데. 팔란티어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전사가 풀 매수를 하는 바람에 계속 쳐박았다. 다음 주에 팔란티어를 키움전사 순매수에 없어지는 날이 오면은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영상이 길어져서 개별 종목의 차트 분석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시저 구독자 방에는 900명이 넘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누어 윈윈하는 투자 생활을 이어갑시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테슬라에 약간 타격이 있었지만 여전히 증시는 신고가 레벨이기 때문에 자산의 타격은 많이 없었다. 단기 매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